하루 1시간 일하고 월 순수익 500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까지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궁금한 건 어떤 사람이 500을 버는 것보다 그 500을 어떻게 해야 벌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판매로 하루 1시간 일하고 월 수익 500만 원을 버는 데까지의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2025년에는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들과는 다를 겁니다. 2025년 하루 1시간 일하고 월 수익 500만 원을 버는 방법은 위탁 판매로 빠르게 온라인 판매를 경험해보고 바로 제조로 진입하는 겁니다. 위탁 판매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사입 판매가 제조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크게 위탁 판매, 사입 판매, 제조, 브랜드로 나뉩니다. 가장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국내든 해외든 판매할 제품을 찾아서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과 같은 곳에 올리고 판매가 되면 그 제품을 공급해주는 업체한테 주문을 넣으면서 받는 사람 주소를 소비자분의 주소로 하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업체가 제품을 발송하면 그 송장 번호를 소비자분한테 등록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분 대신에 주문, 결제, 배송 등을 대신 해주고 대행 서비스 비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고 보통 가격에 녹여서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제품이 공급업체에서 소비자분한테 도착하는 과정에서 위탁 판매업자가 추가되면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위탁 판매는 국내 위탁 판매가 있고 해외 위탁 판매가 있는데 보통 해외 위탁 판매를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해외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하시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중국의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인 타오바오, 1688 같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찾아서 네이버나 쿠팡, G마켓, 11번가 같은 곳에 올리고 소비자분들이 한국에서 대표님한테 그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대표님은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배송 대행지로 제품을 보내고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국내로 통관을 하고 CJ 대한통운 같은 배송업체를 통해서 소비자분의 주소로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국내 위탁 판매는 국내에서 판매할 제품을 찾아서 네이버나 쿠팡, G마켓, 11번가 같은 곳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받는 사람 주소를 소비자분의 주소로 공급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듯이 결제하는 건데 주소만 소비자분 주소로 변경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위탁 판매 장점 1. 그냥 재고 없이 제품만 해외든 국내든 찾아서 온라인에 등록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공급업체한테 결제를 하고 소비자분한테 보내드리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는 점에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 장점 2. 해외 위탁 판매의 경우 모니터, 마우스 같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한 개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인증을 받는 동안 우리는 제품을 빠르게 등록을 해서 판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살충제 같은 제품들은 한 개여도 불가능합니다. 국내 위탁 판매의 경우도 이미 공급업체가 인증을 받아 놓았다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증을 받아 놓은 업체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위탁 판매 장점 3. 부담 없이 판매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담도 없고 인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탁 판매 단점 1. 지속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지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송 속도, 품질, 문제 해결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차별성까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위탁 판매 같은 경우 배송 속도에서 이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모니터, 마우스 같이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을 남들보다 빠르게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하고 도매가로 낮은 가격에 수입해 온다면 가격 경쟁, 배송 속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바로 뒤처집니다. 품질 또한 해외 위탁이든 국내 위탁이든 제품을 받아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바로 보내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판매 단점 2. 해외 위탁은 배송 기간이 빨라도 일주일, 보통 2주 정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빠른 배송에 적응이 된 소비자분들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면 주문을 쉽게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당일 배송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위탁도 쿠팡에서는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면 쿠팡을 이용하는 분들은 빠른 배송에 너무나도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 같은 게 아니라면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일단은 주저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로켓 배송하는 제품이 없는지 찾다가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 판매 단점 3. 해외 위탁의 경우 소비자분이 반품 신청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당근으로 넘기던가 폐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탁 판매 단점 4. 재고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주문이 들어와서 공급업체에 주문을 하면 가끔 재고가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돼서 부랴부랴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야 되고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서 보내서 적자를 보거나 못 찾게 되면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위탁 판매는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반드시 온라인 판매를 경험해본다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입 판매와 제조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사입 판매는 경험해보면 좋지만 길게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제조보다 더 크고 수익성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생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단계별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입 판매는 제품을 먼저 사놓고 그 제품을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같은 곳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한 개, 두 개만 사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입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에 잘 팔리는 제품을 중국에서 소량으로 수입한 후 판매를 해보고 잘 팔리면 더 많은 수량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혹은 위탁 판매로 판매를 하다가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가지고 사입 판매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팔린다고 많은 수량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통점은 결국에는 경쟁업체입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수량을 수입해놨는데 그 모든 수량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조보다 사입 판매가 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조는 말 그대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대표님 한 명뿐이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엔간한 제품이 아니라면 대표님 제품만의 차별성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품들의 리뷰를 통해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그대로 가져와서 진입한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제품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없습니다. 위탁 판매로 경험을 하고 제조로 바로 진입하라는 말이 10년 전에는 틀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해외 구매 대행, 국내 위탁, 사입, 제조, 브랜드 순서로 가는데 예전에는 구매 대행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입 장벽이 낮은 구매 대행부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그 다음 단계인 국내 위탁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국내 위탁으로도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사입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이 경쟁업체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실력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KC 인증 같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예전부터 초보자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경쟁이 덜 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교 1등이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그 안에서도 전교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교 1등끼리 모였기 때문에 더 빡세게 경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도 인증을 받을 만큼 진지하고 경험 많은 판매자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경쟁자의 수는 적겠지만 그 경쟁자의 능력은 초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인증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나 살충제처럼 승인을 받기 위해서 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제조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입으로도 아직까지도 기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비자분들의 욕구, 생각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겁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는 브랜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조를 하고 차근차근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면 경쟁 자체도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월 수익 500을 만들 수 있고, 브랜드가 커짐에 따라서 연관 상품들을 출시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그 제품 또한 월 500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만족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만으로 그 브랜드의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앞으로도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 앞으로도 계속 만들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무료로 빠르게 정보 얻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